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발표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저희 국가가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각 위해 관계자들의 이제 해외 각국 나라들과의 이제 외교 채널이 구축이 되어 있고 외교 활동을 하는데 의회도 의회 내에 이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직과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회 외교가 외교 활동에 따른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좀 강화시키고 안보를 좀 보장하고 좀 대치 상황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을 좀 도출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도 의회 외교 분야입니다. 지금 이제 각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쓰고 있는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의원 외교와 의회 외교라는 게 구분이 돼서 양립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의회 외교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 외교는 의원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헌법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외교적 역할, 거기 이제 방점을 둔 거라고 한다면은 의회 외교는 한 국가의 의회를 하나의 외교 채널로 해가지고 수행되는 외교를 통틀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독특한 경력을 토대로 한 예외적인 의원 개인기에 의한 외교 외에는 대부분 의회 외교로서 정리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헌 국회 당시부터 의회 외교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가 처음인데요. 근데 주로 이제 한국 전쟁 전후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의 외교 활동이 주를 이뤘고요. 이때는 이제 방문 외교보다도 이제 축전이나 이제 조전 등의 서신 편지 외교가 이제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1964년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가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의원들 간의 이제 외교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6년에 이제 한독 의원 친선 협회가 처음으로 의원들 간의 이제 집합체를 통한 의회 외교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67년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81년 쭉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1983년에 이제 국제의원에게 외교 행사 중에 최대 행사인 IPU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의회 외교가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기준으로 이제 제가 통계 잡은 건데 지금 현재 국회에는 115개의 의원 친선협회가 있고 또 의회 외교 포럼, 한중의회 간 정기교류 체제 등 공식 외교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외교, 초청 외교, 국제 회의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외교 방식인데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회 외교의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15개 의원 친선협회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대한민국 국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의회 외교 활동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외교 활동에 대한 이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회 외교 활동의 의의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첫째, 21세기 의회 외교는 이제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문화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회 외교 활동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정책의 결정과 수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다양한 전문 경력과 경험,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의원들이 모인 게 국회니까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해결하기 힘든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대체제 역할 또는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 이제 저희가
월드컵 유치할 때 정몽준 의원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축구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것도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외교는 가령 국가의 어떤 상대 국가의 정변이 나거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회 간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협약이라든지 사업은 정권 교체나 그 나라의 어떤 변란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외교 활동이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완 설명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하드 파워 보완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는 미국과 한국 의원 연맹을 들 수 있는데요. 2020년 이후 북한 비핵화와 동아시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미 간의 군사적 차원을 넘어 양국 간의 중요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연합의 의회 외교입니다. EU는 이제 문화 교류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고 무역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각국 정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유럽 연합과 터키 간의 문화 교류 및 외교적 협력에서 EU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드 파워로는 부족한 문화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터키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 부분입니다. 잠깐만, 여기 이게 중첩이 됐는데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교 현안 해결에 있어서 대체제 및 보완제 역할을 했던 사례입니다. 프랑스 의회의 이제 알제리 독립 협상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알제리 독립 전쟁 중에 이제 정부가 독립 협상에 소극적일 때 의회 차원에서 독립 지지 및 평화 협상을 추진했고, 즉 정부가 못하는 것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끈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대체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 통과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생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정부보다 먼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독립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을 제정해서 보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의회 외교 활동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하고 신축적인 외교 채널입니다. 일본 의회의 중국과의 교류 강화. 일본이 이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의회는 한중일 의회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 및 환경 문제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럽 연합과의 탄소 중립 협력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회는 유럽 연합과의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정책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는 탄소와 관련된 유럽 회의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저희 나라 이제 박사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정권의 어떤 기조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의회 외교에서 이제 힘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의원 외교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의원 친선협회가 있고요. 의회 외교 포럼이 있고 한중 의회 간 정기 교류 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국회에서 지원이 되는 외교 활동 단체입니다. 의원 친선협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 의원 간의 방문 교류, 친선 활동을 수행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현안을 다루며 우호증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때는 이제 88개국의 이제 친선협회가 있었고, 19대 때는 110개, 20대 때는 112개, 21대는 115개. 요 115개는 이제 금년 1월달 기준입니다. 아마 뭐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외교 포럼에는 이제 한반도 이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1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포럼을 구성했고요. 의회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의회 외교 포럼은 관례상 5선 이상 중진급들이 이제 각 권역의 이제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의회 간 정기 교류 체제입니다. 2005년에 이제 한중 의회 간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는데
이 협력 의정서를 근거로 해서 중국과의 의회 단체로서의 어떤 양국과의 관계 증진, 북핵, 경제 문제,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 조화 및 공조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중국과 약간 관계가 지금 뭐 북한과 이제 얽혀가지고 좀 애매한데, 의외로 중국과 우리나라 국회와의 그 어떤 한중 의회 간 정기 교류 체제 외에, 의원 친선협회,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제일 많은 중국과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네, 의회 외교 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외교 활동을 하는 단체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맨 처음, 초청 외교, 방문 외교, 국제회의 3개가 있는데요. 이 초청 외교는 저희 나라가 상대국을 초청해서 하는 외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들이 하는 외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9대부터 21대까지 보시면은 19대 때는 총 39회의 초청 외교가 있었고, 20대 때는 55회, 21대는 36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외교 활동 주체별로 초청 외교를 누가 많이 했는가를 보시면은, 물론 역시 국회의장이 75회, 국회의장단이 75회, 그다음에 의회 친선협회 차원의 초청 외교, 기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 외교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가 상대국을 방문해서 하는 외교 활동입니다. 이게 의회 외교 활동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대 국회 때는 143회, 20대 국회 때는 262회, 21대 때는 165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방문 외교가 20대 국회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줄어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체별 방문 외교 행을 보시면은, 물론 의원 친선협회가 뭐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장 많은 주체로서 나오는 게 지금 특정 현안이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국회 의회 외교 활동이 트렌드가 어떤 단체별로 외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현안별로 외교 활동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무슨 기후 문제라든지 어떤 현안을 갖고 그 현안 목적의 어떤 외교 그 단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방문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제회의입니다. 요거는 국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수행하는 외교인데, 이 국제회의는 국제적으로 의회 국제회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실적을 보면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21대 국회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제회의의 주체로서 이렇게 가장 많은 주체로 떠오르는 게 국회 사무처 국제국인데요. 아무래도 국제회의면은 이제 의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격이라든지 그걸 다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따른 게 그 의회 외교는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서 주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외에 이제 한일의원연맹이나 아시아 정당 그다음에 아시아 인권협회, 스카우트 연맹, 아동 인구 연맹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외에 지금 요 연맹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식 국회 외교 채널은 아니고,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구성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의해서 수행되는 외교 활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외교 활동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뭐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의 이제 의회 외교 활동의 주도 성향을 보면은, 어떤 직함을 떠나서 특정 현안에 따른 외교 활동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친선,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많고, 그 다음에 의원 친선협회, 그 다음에 국회의장단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의회 외교 활동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를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이제 19대, 20대, 21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표에 수록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교 대상 국가별 안보 현안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우리나라 국회와 외교 활동을 한 모든 나라와의 의제의 수를 좀 통계를 낸 겁니다. 의제면 그 미일 외 국가와는 84개의 의제를 갖고 4년간 외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렇게 합해서 145개인데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그 외교 활동에서의 주고받은 의제가 전체 의제의 42.07%고 미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57.93%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회가 각종 현안 의제에 있어서 이 미국과 일본의 그 의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또 이제 나눠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환경, 인간안보 이렇게 안보 분야별 6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미국, 일본과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30% 내외로 미국, 일본과는 그 의제 주고받는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미국, 일본 외 국가들과는 경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좀 낮은 그 의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일본의 그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의지하는 바가 많이 크다. 또 20대 국회도 보시면은 약간의 은 줄었지만은 그래도 한 30%, 28%의 의제를 미국과 일본과 20대 국회에 다뤘고요. 역시 보시면은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측면에 있어서 미국, 일본이 그 압도적으로 많은 그 의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에서는 5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때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북핵 침공하겠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자 회담을 하고 그때 시점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대 국회도 역시 미국과 일본과의 이제 의지하는 바가 이제 44% 정도로 많이 높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치, 경제, 안보는 항상 미국, 일본과 항상 비등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제 다루고 있고 약간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미국, 일본을 제외한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와는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 경제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19, 20, 21대 국회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일본과의 외교 활동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안보적 영향성을 미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미국과 또는 일본과 우리나라 국회와 각각 그 정치 분야 안보 현안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함수들,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국의 정치 현안, 한국 내 정치 현안, 양국의 동맹, 그다음에 다자 외교 협력, 입법 공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정치 안보 분야 의제 현황을 19대부터 21대까지 이제 2012년부터 23년 작년까지 위에 있는 제목을 토대로 해가지고 얼만큼 의제를 다뤘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양국의 정치 현안은 늘 이제 수시로 교류하니까 그거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거지만은 이 동맹 부분을 보시면은 2018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이제 붉은 글씨로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때가 저희가 이제 북핵 위험이 가장 고조됐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동맹을 갖고 미국과 우리나라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 입법 공조를 보시면은 맨 밑에 입법 공조라고 보이시죠? 22년도, 23년도. 이때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에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협력 관계, 그 대응을 위한 의제를 다뤘다. 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본과의 정치 안보 분야 의제를 똑같은 미국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기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2018년, 21년, 20년, 21년 요 해에 동맹 이슈로 일본과 똑같은 횟수로 이제 그 외교 활동을 펼쳤고 역시 미국보다는 한 번 22년도 한 번이 적긴 하지만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정리해 놨는데 미국, 일본과의 의회 외교에 따른 정치 안보 영향성 평가를 해 본다면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부터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내용의 외교 활동이 급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정치 분야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 매우 밀접한 외교 활동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는 의회 외교 활동이 국내 안보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의회 외교 활동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절대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과의 의회 외교에 따른 경제 안보 영향성 평가입니다. 요건 이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정리해 왔습니다. 2023년 미국과 일본 모두 글로벌 물동량의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한 경제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주도로 정책적으로 다뤄지던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의회 외교의 의제로 설정된 것은 그만큼 의회 외교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그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의회 외교의 국내 안보 영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일본에 대한 의회 외교 집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일본과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집중되고 이제 그런 외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 국가들과는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안보 이슈 발생 시 외교 의제로서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후단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국방대학교에서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범국민 안보인식 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안보 요소가 뭐냐? 또는 경제적 안보 요소가 뭐냐? 또 군사적 안보 요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안보 의식에 대한 그 위험도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과 일본과 밖에 나가서 그 외교 활동하면서 다뤘던 의제와 공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즉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보 그 위기 의식을 의원들이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잘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거라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가 그 국회의원들이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보적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하셨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의원님들이 외국 나가서 뭐 미국을 가든 어디 가든 어떤 현안을 갖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른 수행원들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 결과 보고서에 내용도 들어가지만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앞으로 해야 될 것, 이 외교 활동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작성은 되어 있는데 외교 활동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 대외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되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 등에 관한 규정 보면은 제 11조의 이 사후 관리 등이라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국회의원 등은 외교 활동을 마친 후 입법상, 행정상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2022년 11월 25일 이전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교 밖에 나갔다 와서 그냥 보고서만 제출하면은 그 자체가 성과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2022년 이후로는 외교 활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법을 만들든 뭐 제도를 만들든 정책을 만들든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의원들의 외교 활동이 좀 더 투명화되고 어떤 책임성이 좀 강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도 이러한 의원들의 어떤 외교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강화함으로써 어떤 안보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또 적었는데 사후관리 규정 신설 이전의 의회 외교는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관심도 없었고 이제 뭐 그 국회의원님들이 외교 나갔다 와도 이 이상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이었다라고 인식을 했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일 대상 외교 활동에 대한 그 의회 결과 보고서상의 후속 조치 기재 현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 결과 보고서에 후속 조치가 명시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 일본 대상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총 239개 의제 중 15개 의제에 대해서만 후속 조치 사항이 기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머지 220 몇 개가 후속 조치 사항이 기재가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239개 의제 중에 이제 한미일 의원 회의 등 비공개 원칙인 외교 활동이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이제 밖으로 오픈되지 않는 것,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된 숫자가 239개고요. 거기서 이제 의제 후속 조치가 이제 표출된 15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5개 중에 후속 조치가 이행된 건 10개. 그다음에 이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이제 5개. 그래서 이제 약 67% 정도의 이행률. 뭐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뭐 양호한 수준이다. 좀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은 2022년도 19대 국회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속 조치를 명시한 규정 이전 국회일 수 있는데 후속 조치가 명시된 이후에도 과거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던 당시의 행위들에서도 발생된 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속 조치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뤘느냐 그걸 보시면은 이행된 66.7% 10개의 이행된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됐냐 보면은 외교 활동이 이루어진 당해년도에 약 70%가 이루어졌고요. 1년 경과 뒤 1%, 아니 10%, 2년 경과 뒤 한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후속 조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안도 있고 결의안도 있는데 10개의 후속 조치 중에 이제 법률안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게 50%, 결의안 40%, 비준동의안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내에서 제도적 영향성에 대한 총론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의회 외교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요. 2022년도에 사후 관리가 좀 더 철저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원 외교단체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갔다 왔을 때는 반드시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안보에 미치는 외교 활동에 대한 제도적 후속 조치는 숫자는 미미하지만 외교 활동 결과 보고서의 후속 조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 외교가 국내 안보 이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러한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 일본과의 외교 활동은 국내 안보 상황에 의미 있는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영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외교 활동 방식은 이제 방문 외교다. 네, 현안과 관련이 있는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상대 국가의 외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외교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 외교 단체는 의원 친선협회다. 의전 성격의 외교 활동에서 벗어나 국가적 현안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현안의 외교 활동이 급증했다. 2012년부터 24년 동안 923회의 의회 외교 활동 중 특정 현안을 목적으로 수행된 외교 활동이 약 229회, 24.81%가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에 대한 외교 집중성이 확인됐다. 특히 이제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 집중되어 이제 안보 현안에 대한 의존도를 확인했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와 국회의원들이 외교 활동을 했을 때 거기서 다뤘던 주된 그 의제와의 그 공통 분모들을 좀 분류해 놓은 겁니다. 여기 빨간 글씨가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온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안 돼. 여기 되는군요. 여기 보면 이제 안보의식 정치의제 공통 요소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이제 안보와 정치 쪽의 공통 요소 의제를 이렇게 큰 제목으로 놓고 의원님들이 요 양국의 현안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할 때 국민들은 똑같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북한 체제 불안에 대한 의견을 줬고 북미 갈등, 테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국의 동맹을 좀 강화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했던 시기에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그 여론조사를 좀 내놨고요. 그다음에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한 그 미국과 일본과의 이제 외교 활동을 할 때는 뭐 대선 이후 뭐 총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치의 이제 불안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즉 뭐냐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 요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을 할 때 똑같은 그 똑같은 의제를 갖고 회담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외교 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한 외교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원님들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이제 안보에 유의미한 순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좀 보완하자면은 그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사후 관리가 더 투명해지고 특히 이제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법이나 좀 결의안 또는 뭐 그다음에 법률안 등으로 그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이 이제 개정이 됐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 이행률은 66.7%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 이행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뭐 결의안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결의안이 아니라 법률안으로서 이제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외교 활동의 후속 조치가 이제 법률, 제도적으로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 일본과의 의회 외교 활동이 국내 안보에 유의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안보 영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뭐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솔직히 뭐 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회 외교와 관련된 걸 전공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국회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논문까지 쓰고 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이 외교 활동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뉴스로 보셨을 텐데 뭐 이런 절차나 이런 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작게나마 제가 알리는데 좀 역할이라도 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제가 좀 만족하고 아무튼 뭐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